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챕터 2에 가보면 소방시설업이라는 내용을 한번 우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요거 자체, 큰 내용 자체가 어디랑 비슷하다? 관리업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소방시설업자가 내가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싶다. 또는 시공을 하고 싶다, 감리를 하고 싶다, 방염을 하고 싶다. 즉 우리가 이제 공사 등이라는 작업을 하고 싶다. 맞죠? 이게 법적으로 이제 공사 등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협회에 먼저 제출을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협회 입장에선 7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넘겨준다라고 했었고, 협회 입장에서 서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10일 이내에 보완을 해서 다시 갖다 내라 라고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도지사까지 넘어왔을 때 이제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또 제대로 됐다.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협회를 경유해서 15일 이내에 그 회사에 대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교부에 대한 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증과 수첩이 분실이나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며칠 이내? 3일 이내 재교부를 하고, 변경 신고, 뭔가가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사항이 변경이 됐을 땐 30일 이내에 내가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요게 또 이제 5일 이내 재교부를 해줘라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저하고 같이 보는데, 어차피 시험은 이 내용이 더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럼 4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4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 등, 이 소방시설 공사 등 붙으면 계속 설시감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아셨죠? 이걸 하려는 사람은 내가 업종별로 돈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돈, 그리고 기술인력, 사람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그 여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다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업입니다. 그럼 설계업 쪽에 갔을 때 내가 이 설계업을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인력과 영업 범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데, 먼저 전문 설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주로 일하는 주인력, 그죠? 그러니까 메인 인력은 꼭 누가 있어야 된대요? 기술사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근데 기술사는 소방 쪽에서보다 가장 높은 자격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소방 기술사 1명 이상이 꼭 주인력으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주인력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이 꼭 1명 있어야 된대. 근데 보조는 대부분 다 1명이에요. 모든 업종이. 근데 이따가 이제 2명인 게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1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술사가 꼭 있어야 전문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전문을 내는 거죠. 그죠? 내가 제한 없이 설계를 하고 싶으니까. 자, 이번에는 일반입니다. 일반. 그럼 여기 기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전기가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가 조금 따로 나뉘는데, 이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의 종류는 이따가 저하고 뒤쪽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계 쪽과 전기 쪽에 뭐가 있냐. 자, 기계 주인력, 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기사 1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력으로는 기술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누구도 있어야 돼? 기계 분야 기사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인력은 1명. 됐나요? 근데 여기 가보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기술사를 가지고 굳이 보조 이 일반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기술사는 주인력이 가능하니까 그냥 주인력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주인력으로 대부분 일반 설계업에서는 얘를 쓰죠.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기계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또는 내가 전기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전기 분야가 되겠죠. 또는 기술사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보통 얘로 쓴다고, 얘로. 그리고 내가 1명이 이 2가지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쌍기사라고 얘기하는데. 쌍기사 1명 가지고 2개 다 낼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업종? 맞습니까? 네. 그리고 보조는 어차피 다 1명씩이에요. 그리고 내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 시험 문제 내긴 요게 좋죠. 그죠?
그럼 일반 설계업종하고 전문 설계업종하고 이 영업 범위가 달라야 사람들이 전문 설계업도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 상이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3만에 공장 1만.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제조소 등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기계 쪽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연면적 3만에 공장은 1만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제조소 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계 설비, 여기에 기계 시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꼭 뭐가 들어가요? 재현 제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현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전문 쪽에. 아셨죠? 재현은 전문 쪽에서만 할 수 있고 제조소 등엔 제가 재현 제외라는 말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 제조소 등에 뭐가 설치가 안 된다? 여기는 재현 설비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기계를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전기로만 바꿔주면 돼. 기계를 전기로만 바꿔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 3만의 1만의 아파트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쪽에서 재현은 못한다. 대신 제조소 등은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기계가 뭐고 전기가 뭔지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뒤에 제가 몰아놨으니까. 자, 그리고 보조 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가보면 책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보조 인력은 일단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있으면 당연히 되겠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력은. 아셨죠? 왜냐면 주인력도 가능한데 보조 인력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는 뭐 기술사. 근데 굳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 인력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주 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 3년에 소방공무원이에요. 자격수첩 발급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답니다. 또는 그냥 자격수첩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자격수첩 받은 사람들도 보조인력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인 경력 자격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발급받은 사람 할 수 있대요. 됐나요?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뭐가 나와요? 공사업이 나옵니다. 공사업. 그럼 방금 했던 게 이제 설계업이고 이제 공사업인데 공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이 있고 똑같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일반이 있죠. 근데 전문 쪽에 가보십시오. 여기는 아까 설계는 여기 기술사밖에 안 됐었잖아요. 전문이. 근데 여기는 기술사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각각 한 명 이상 있으면 전문이 가능하대요. 근데 쌍기사도 가능하다. 쌍기사. 그러니까 쌍기사도 가능하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와 전기를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고. 보조인력이 몇 명이래요? 2명.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2명. 원래 일반적으로 보조인력 몇 명이라고요? 1명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조인력이 2명이래요. 요거 좀 잘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1명이에요. 얘 혼자만 2명입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산평가액. 다른 업종에는 자산평가액이 없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자산평가액이 정해져 있는 업종은 공사업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1억 이상. 법인이든 개인이든. 예전엔 여기 2배 차이가 났었어요. 법인이 2배가 더 많고 개인이 2배가 더 적었어. 그러니까 2분의 1이었죠. 법인에.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됐고 모든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다 할 수 있대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와 전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기계에 가보면 기술사나 기계, 기술사나 전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설계업하고 어때요? 똑같죠?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일반 업종 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가보면 보조인력 똑같고 법인, 개인 요거 똑같죠? 위에 자본금 똑같고 여기를 보셔야죠. 아까는 연면적 3만에 공장 1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긴 공장 따로 없어요. 그냥 연면적 얼마? 1만. 연면적 1만. 제조소 등, 제조소 등.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기계와 전기. 됐습니까?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요 표. 요 표, 요거 공사업종입니다. 공사업종. 그러니까 아까 설계업 같은 경우는 3만에 1만 있었잖아요.
동장일 때 1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냥 1만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는 재연재외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 있었고 뭐 제조소 등 있었지만 여기는 연면적만 들어가고 제조소 등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업이랑 좀 비교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그리고 법에 가보면 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나 또는 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1억이라고 생각하면 2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다가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이제 예치를 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00분의 20을 퍼센트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개설 이전 정비라는 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개설이 뭐냐? 자, 보십시오. 이거 정의 알고 계십시오.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다시 설치하는 걸 개설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개설. 자, 이전.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걸 얘기한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방시설 등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철거, 새로 설치하는 게 개설, 옮기는 게 이전, 그리고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대요? 정비라고 얘기한답니다. 정비. 맞죠? 네. 요 정의도 여러분들 저는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것들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번씩 꼭 보고 가십시오. 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감리업으로 가겠습니다. 감리업은 조금 기술력이 복잡하죠. 그래서 전문 감리를 내가 만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술사 한 명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되는 인원들이 있죠. 기계, 전기, 특급. 그죠? 각각 한 명이래요. 기계, 전기, 고급 각각 한 명이에요. 중급 각각 한 명입니다. 초급 각각 한 명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총 9명이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각각이니까. 급마다 기계, 전기 각각이니까. 근데 한 사람이 기계, 전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5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감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급에 대한 건 어차피 뒤에서 한번 볼 거다. 급에 대한 거 뒤에서 한번 볼 거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감리에 가보면 똑같이 기계와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사가 필요가 없고, 특급, 초급 들어가고 고급 또는 중급이래. 기계 쪽. 그럼 이거 전기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아까는 급마다 필요했지만 고급 또는 중급이 여기는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마찬가지 기계 전기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영업 범위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영업 범위와 같다? 그죠? 얘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설계업의 영업 범위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제가 기계 분야가 뭐고 전기 분야가 뭔지 요거 구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계, 전기 지금 계속 나왔어요. 기계, 전기, 기계, 전기, 기계, 전기 계속 나왔는데 여기 쭉 갔을 때 여기까지 묶어서 소화설비 전체가 어디에 해당해요? 기계 분야에 들어갑니다. 소화설비는. 자, 그리고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구조설비 일부.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가는 건 다 기계 쪽에 들어가는 거야. 뭔가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 유도등 같은 게 이제 전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자, 소화용수 설비 다 여기 들어가네요. 소화용수 다 여기 들어가고요. 기계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4가지 들어간다 그랬죠. 소화활동 설비에. 그러니까 나머지 콘센트라던가 무선통신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개가 여기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 전기죠. 그래서 전기에 가보면 여기까지. 얘가 무슨 설비가 여기 다 들어가요? 경보 설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삐오삐오 올려주는 거. 이거 왜냐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거 피난구조 일부. 피난구조 중에 전기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아까 남은 거 비콩과 무통 들어가 있죠. 이런 거.
그죠?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 3개가 있다. 3개. 섬유, 합성수지류, 합합목재류. 이거 예전에 종이류로 한번 오답 나온 적 있으니까 종이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X. 종이류 방염업이라는 건 없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원래 방염처리업에 대한 게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뭐 섬유류는 커튼 카펫, 얘는 커튼 카펫 하는 거고, 합성수지류는 말 그대로 합성수지 방염하는 거고, 합합목재는 또 말 그대로 합합목재 방염하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를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등록 신청, 제가 아까 서류를 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자협회에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 서류가 있긴 한데 서류가 거기 가보면 엄청 많아요. 뭐 신청인에 대한,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다음 각호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신청인 관련 서류, 그러니까 신청인에 대한 뭐 인적사항, 뭐 주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힌 서류. 또 이제 기술인력 서류. 왜냐면 기술인력이 누가 있다라고 냈으면, 아까 기술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만약 전문을 등록하고 싶으면 그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자격증이 꼭 있어야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예치 담보 금액 확인서, 아까 금액 확인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20% 공사업은 뭐 이런 거. 공사업에 가보면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그냥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등록 신청 서류를 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첨부 서류가 없다거나 또는 신청서가 잘못됐거나, 첨부 서류가 와야 되는데 첨부 서류가 없거나, 신청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거나,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15일 이내 협회를 공유해서 수첩 신청인에게 발급을 해준다. 증도 수첩인에게 발급을 해준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대로 다 됐다. 협회 쪽에서 제대로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아까 넘겨준다 그랬죠. 그 내용은 밑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위에 가보면 여기 7일도 있었어요. 서류 검토 후에 넘기는 기간. 그죠? 저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보면 이제 요게 나와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맞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맞나요? 재교부 및 반납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소방시설업자는 증이나 수첩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릴 수 있겠죠, 충분히. 맞습니까? 네. 시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대요? 허로 못 쓰게 됐대. 그럼 시도지사에게 증과 수첩의 뭐를? 재발급을 신청을 해줘요. 재발급.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재발급을 신청할 거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서류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 서류를 또 협회를 경유해서 내주래요. 그죠? 그럼 3일 이내에 증과 수첩을 재발급을 해주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재발급이 3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봅시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증과 수첩을 어떻게 하래요? 반납하래요.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으니까 굳이 증과 수첩을 계속 시설업자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납을 해줘야 되는 거고, 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았다라는 건 1항이 아까 뭐였냐면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이제 재발급을 받았는데, 증이나 수첩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다시 찾았을 때,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증과 수첩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내줘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우리 결격사유 있었죠. 결격사유. 그래서 내가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 시설업을 등록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피성년 의견일 때 뭐 항상 1번이 피성년 의견이죠. 뭐뭐뭐의 결격 사유가 보면 1번이 무조건 1항이 무조건 뭐예요? 피성년 의견인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그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년 안쪽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유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데 피성년 의견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법인이 있는데 그 대표자가 1에서 4에 해당하면 등록 못한대요. 자, 근데 임원은 피성년 의견인은 제외야.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무원 말고 다른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피성년 의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 의견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조로 가겠습니다. 자, 변경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회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바뀌는 게 많겠죠. 그죠? 뭐 기술 인력도 바뀔 수 있고, 그죠? 대표자도 바뀔 수 있고, 또 상호도 바뀔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로 할 수 있대요, 지금? 변경 신고. 그러면 소방시설업자는 중요사항이 변경됐을 때 꼭 뭐를 해주래요? 변경 신고를 해주래요. 그럼 그 변경 신고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며칠? 30일 이내에 해주랍니다. 맞습니까?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꼭 변경 신고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사항이 요런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회사 뭐가 바뀌었대요? 상호 명칭이 바뀌었다. 또 소재지가 바뀌었다. 주소가 바뀐 거죠. 또 대표가 바뀔 수 있겠죠. 기술 인력, 요게 중요사항이래. 항상 변경 신고 중요사항은 얘네예요. 동일합니다. 어디서든. 아셨습니까? 그래서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증과 수첩을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변경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표자도 마찬가지 증과 수첩 당연히 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같이 내주래요. 법에 가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고, 기술 인력이 변경됐을 때 여긴 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기술 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줘라. 그러면 이 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했을 때 30일 이내에 내가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변경을 해서 증과 수첩을 재발급을 하는데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재발급을 한대요. 근데 만일 회사가 다른 시도로 갔대.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내주래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협회는 변경신고 접수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줘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줘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래 가보면 휴업, 폐업 신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휴업은 잠깐 쉬는 거죠. 폐업은 아예 문 닫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럼 휴업 다음에 내가 다시 재개업할 수도 있겠죠. 폐업은 재개업 신고라는 게 따로 없겠죠. 아예 문 닫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휴업, 폐업 등의 신고라고 들어가 있는데 휴업, 폐업, 재개업 3개 다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주래. 그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폐업 신고를 했는데 등록이 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폐업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합니다. 당연히 말소해야겠죠.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뭐 공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폐업 신고를 했는데, 자, 요거 보십시오. 폐업 신고를 해서 문 닫은 거죠. 근데 말소된 후에 내가 마음이 바뀌었나 봐.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하면 원래 폐업 신고를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대요. 얼마 안 됐으니까, 폐업한 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폐업 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따라온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혹시 행정처분 때문에 내가 일부러 요거를 폐업하면 안 되니까
행정처분도 그대로 승계돼요. 아셨죠? 행정처분.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요. 이거를 뭐 다시 폐업 신고하고 다시 재개업해야지 이 행정처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같이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30일 이내에 휴업, 폐업, 재개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지위승계가 나오죠. 지위승계. 자, 이 지위승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우리 소방법상의 지위승계는 30일.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데 그 사유, 소방산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그죠? 그리고 합병이 됐으네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회사에 대한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죠.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신고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유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해서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유 잘 보십시오. 지위승계 사유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사유 위주로 보십시오. 사유 위주로. 여기 사유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방산업의 운영. 소방산업 운영할 때 대여하지 말래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소방산업자는 그날로부터 공사 등을 하면 안 된대. 그죠? 그래서 아까 공사 등이라고 나오면 설시깜빵이라 그랬죠? 설시깜빵, 설시감방, 설계, 시공, 감리, 방염 하면 안 된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만일 회사가 지위승계를 했다, 또는 등록 취소가 됐다, 영업정지가 됐다,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알려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취소와 정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등록했을 때 취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냈대요. 그죠? 일을 한 거죠. 안 되겠죠. 설시감을 하면, 설시감방을 하면 안 될 거고,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관리업도 즉시 취소 사항이 있다 그랬죠. 지금처럼 거짓 부정 들어가고, 결격 사유 똑같이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 대여가 들어간다. 대여. 맞죠? 대여까지. 그리고 관리사로 가면 똑같이 3개 들어가고 이중취업까지. 그죠? 이런 개념들. 자,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들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이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억 원 이내에 뭐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억이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에 OX로 정리하기가 나오죠?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소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죠. 이게 결국 시도지사에게 업종을 등록을 한다. 오케이. 업종별 영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X.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서의 영업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영업 범위 들어갔죠. 여기 재현 제외라는 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4번에 가보면 공사업에서 전문공사업, 일반공사업이든 전문공사업이든 무조건 얼마? 1억. 방염처리업 종류에는 종일이 없다 그랬죠. 합판목재 있습니다. 합판목재. 그죠? 합판목재. 요거 있었죠. 그죠?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X.
등록하려는 업종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안 하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X죠. X. 상호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고, 시설업자는 시설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의 지위 승계를 하려는 경우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로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 신고.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경고는 아니죠. 맞죠? 경고는 그냥 나 진짜 경고만 받은 거니까 요거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경고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영업정지는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을 못하는 거니까 일을 맡긴 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1번. 본선은 소방시설업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맞는데 주어가 틀렸죠. 시도. 뒤에 내용은 맞아요. 그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과징금 2억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OX. 공사업 등록 기준엔 기술 인력과 자본금. 특이하게 공사업에는 자본금까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소방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은 명칭, 상호, 소재지, 기술 인력, 대표자. 이랬을 때 변경신고를 한다. 요게 이제 중요사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경고는 아니라 그랬죠. X. 등록 취소 시도지사라고요. 네, 요게 이제 예전에 앞에 기본 OX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요거는 이제 다 30일. 그죠? 이게 다 지위승계에 대한 거예요. 지위승계. 맞나요? 요게 다 오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OX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학습 효과가. 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객관식으로 가져왔을 때 문제만 여러분들이 좀 푸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종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챕터 3에 가보면 이제 공사 등이 나와요. 설시간방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 공사 등이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사 등에 가보면 설계부터 해서 이제 시공, 감리, 방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챕터 3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셨죠? 그래서 이거 설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시공에 대한 것도 하고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